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아까 방금 1편으로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금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정리를 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 대표 수혜 업종, 금융업종, 이라고 아까 그 가치주 중에서도 특히 금융업종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아까 가치주들 많은 그 업종 중에서 굳이 왜 금융업종을 골라왔을까요? 왜 수혜 업종일까요? 금융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오늘 또 특별히 더 주목해서 더 볼 업종은 은행 업종이랑 보험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 업종이 왜 수혜 업종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개선이 됩니다. 이 순이자 마진이 뭐냐면 예금, 은행이니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빌려주고 그런 걸로 이제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에서 나는 그런 이익이 되는 거죠.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선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그 다음 보험업종. 보험업종은 왜 오르냐? 보험업종은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채권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 수익을 내는데 그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고 현금 이자도 늘기 때문에 보험업종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업종의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업종 수혜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많이 들어봤죠?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보면은 캐피탈 완전 자회사, 대출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우리금융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3.6% 정도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그리고 금융지주 차원의 경영 효율성, 그리고 시너지 효과 및 캐피탈사 조달 비용 감소. 금융지주가 샀으니까 이 회사들의 경영 효율성이 늘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금융지주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보시면 자산 총계, 당연히 부채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나올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업종 전부 다 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니까 이자 부문에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수수료나 영업 같은 걸로 돈을 벌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PR은 업종 평균 대비 평균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PBR은 1보다 낮죠. 1보다 낮다는 말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ROE는 이제 업종 평균보다 좀 낮은 추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봤을 때 크게 단기 저점 기준으로 34%가량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가 있는 이상 이게 당장에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올 종목, 은행업종, 보험업종 다 통틀어서 같은 의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카카오뱅크 연내 상장이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인데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했나 봐요. 한국금융지주가.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은 이익이 기대된다. 대신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긴축이 일어나기 전에 상장을 해야지 흥행을 잘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자가 싸니까 그 이자 가지고, 싼 이자 가지고 많이 투자할 거기 때문에 긴축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상장을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상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시기와는 무관하게 카카오뱅크가 돈을 벌면 한국금융지주도 당연히 기여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에는 이런 카카오뱅크라는 주요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죠. 한국금융지주, 은행업종은 부채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빚을 내서 그걸 굴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매출을 내고 있네요. 이자, 수수료 이런 걸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이익, 그러니까 외화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이익이 꽤 크게 나고 있네요. 자,
PER도 보시면 업종 평균보다는 살짝 낮네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PER이 낮을수록,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PBR은 그래도 다른 증권 업종에 비해서 살짝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한국금융지수도 마찬가지로 단기 저점 4월달 걸로 할까 하다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10월달쯤 이익으로 봤을 때 84%가량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KB금융, KB은행도 되게 유명하죠. 여기는 대출 성장률이 살짝 낮았습니다. 그게 살짝 아쉬웠지만 순이자 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요. 은행이랑 카드, 증권 이런 데서 순이자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님이라는 지표가 있죠. 은행 님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님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순이자 마진이 뭐냐면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서 굴려가지고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해서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은행이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용을 하고 돈을 굴리고 할 텐데 그때 그 자산에서 수익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님이 높으면, 순이자 마진이 높으면 그만큼 은행이 돈을 잘 굴렸다가 되는 거겠죠. 자산에서 수익이 얼만큼 차지하는지니까 그만큼 은행이 잘 자금을 운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출 성장률이 살짝 낮긴 했지만 순이자 이익이 증가를 했다. 비용 관리 능력, 그리고 카드, 증권 이익이 증가를 했다. KB금융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채 비중이 높죠. 그리고 은행, 카드, 보험 이런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PER이 평균 정도고 PB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업종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일 수 있다. 그리고 ROE가 8% 정도로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KB금융은 어땠느냐? 단기 저점 대비 60.45%가량 증가를 했죠. 은행업종이랑 보험업종 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번째,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은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신한은행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주주 환원 의지가 충만하다. 이게 뭔 말이냐? 주주한테 더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배당도 주주 환원 중에 하나죠.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 계획을 할 것이다. 자,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자사주를 산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자신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주 환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실화까지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부채 비중이 높죠. 이자나 수수료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PER도 평균 정도고, PBR도 1보다 작죠.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은 대체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아요. 아까 많이 말을 했죠. 주로 가치주로 분류되는 업종이라고. 실제로 수익도 8.2% 정도 되네요. ROE가. 신한지주는 이제 단기 저점 대비 57%가량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습이 비슷하죠. 꾸준히 상승을 했고, 왜냐면 같은 업종이니까 그걸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금융 쪽은. 자, 그리고 마지막 은행업종 마지막 기업은행입니다.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토스증권에서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받았던 첫 번째 주식이 기업은행이었어요. 되게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한 주밖에 안 갖고 있는 게 되게 아쉬울 정도인데, 자, 기업은행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총 대출 성장률, 대출 부분에서 성장률이 높았다. 하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님, 운용을 잘했느냐?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운용을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 하지만 비이자 이익, 뭐가 있냐면 배당 수익이나 유가 증권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관련 수익,
비이자 이익, 이자 이익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은행이기 때문에 부채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PER도 평균보다는 살짝 낮고 PBR은 굉장히 낮네요. 다른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애들보다 더 낮네요. 그만큼 더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ROE도 같이 낮네요. 그러니까 수익은 앞에 얘기해드렸던 거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은행을 보시면 41% 정도 올랐네요. 생긴 게 다 비슷해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게 41%가량 상승을 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보험업종 수혜주. 이제 보험업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보시면 연간 수익이 올랐다. 교보증권에서 이만큼일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왜 굳이 교보증권이라고 했냐면 방금 보여드린 이 리포트가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책임 준비금 전입액 부담이 감소를 했다. 말도 어렵죠? 책임 준비금 전입액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변액 보증 준비금이 뭔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변액 보증 준비금은 변액보험 계약자,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계약을 했으면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굴릴 텐데 투자를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쌓아두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향후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나 연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변액보험을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보험사가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규모가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투자 실적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빠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써두게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했을 시 최저 사망금 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투자 실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그런 문구, 특약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 실적이 나쁠 때 그것까지 보장을 하려고 보험사가 이렇게 일정 준비금을 만들어 놓는 그게 변액 보증 준비금이라는 건데요.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투자 수익률보다 그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된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죠. 계약자가 사망을 했을 때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장금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 수익률보다도 그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 지급으로 차액을 따로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보험회사들이 준비해야 되는 이 준비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준비해야 되는 준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종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준비해야 되는, 묵혀둬야 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 보험업종 중에서 시총이 큰 회사입니다. 아마 1등일 거예요. 그래서 업종 탑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연간 수익이 아까 말했듯이 상향을 했고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그 준비금 전입액이라고 하죠. 준비금을 준비해야 되는 그 금액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묶여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손해율, 삼성생명의 위험 손해율이 증가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의료, 병원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비용 면에서 따지고 봤더니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이제 배당 수익, 그리고 유가증권 매각 이익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험료를 받는다 했죠? 부채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 신용 판매, 금융, 리스 이런 것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총이 1위죠. 그리고 PER은 높은 상태, 그리고 PBR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ROE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보험업종 어땠을까요? 삼성생명 어땠을까요? 49% 정도 올랐네요. 얘도 은행업종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화생명입니다.
자, 1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네요. 하나생명에서. 그리고 투자 손익, 보험금 받아가지고 굴린 그 투자 손익도 좋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같은 이슈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보험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준비금이 적어지게 돼서 그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부채 비중이 컸고 보험료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재보험 수익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죠. 하나생명은 시총이 업종 내 4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 PR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업종 평균의 2배 정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PBR은 또 낮은, 아까 그 삼성생명보다 더 낮네요. 그리고 ROE도 수익성도 더 낮고요. 하나생명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까 준비금이 있었잖아요. 하나생명이 특히 이 준비금 때문에 안 좋게 많이 평가를 받았었어요. 하나생명이 변액보험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 준비금 때문에 하나생명이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좀 위험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거의 150%가량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입니다. 세 번째 보험업종은 삼성화재고요. 단기순이익이 좋았다. 돈을 잘 벌었다. 그리고 유가증권 배당 및 매각이익으로 투자 수익률이 좋았다.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손해율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사업 비율 하락에 따라서 보험 가지고 장사를 한 그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화재잖아요. 삼성전자 특별 배당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분이 있겠죠. 삼성전자에 지분이 있어서 배당을 받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부채 비중이 크죠. 장기 보고 나 이게 뭔가 했네. 장기 보험을 뜻합니다. 장기 보험에 대한 수익을 뜻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개인 연금 이런 게 보험 업종이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사업 보고서에 그냥 장기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장기 보험, 자동차 보험, 연금 보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R은 높았고 PBR은 여전히 낮았고 평균 정도고, 그리고 ROE도 수익성도 4%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삼성생명이 아까 1등이었는데 삼성화재가 시가총액 2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시총이 되게 큰 걸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삼성화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31%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네 번째, 현대해상입니다. 광고 때문에 뭔가 익숙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순이익이 증가했다. 그리고 보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병원을 갔다거나 어디 다쳤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손해율이 생기는데 그 손해율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익이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현대해상 이슈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채 비중이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 보험, 자동차 보험, 연금 보험 이렇게 세 개가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시가총액은 6위입니다. 현대해상이 6위고 PER은 평균 정도, 그리고 PBR은 0.4배. 전체적으로 다 낮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ROE는 평균 정도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현대해상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한 50%가량 상승을 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아까 하나생명도 있었는데 그 한화손해보험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싸다. 되게 좋게 얘기해주네. 유안타증권에서 되게 좋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료를 인상을 했어요, 최근에. 원래 이 한화손해보험이 어떤 종목까지 갔었냐면 경영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그때 실손보험료를 크게 인상을 했어요. 보험료 관해서 그런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2020년에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싸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았다. 하지만 지표는 여전히 저평가다. 좋은 신호죠. 그러니까 아직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까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 대상 지정을 한 다음에 실손보험료를 크게 인상을 했다. 언제? 2020년 초에. 자, 이렇게 한화손해보험
이슈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부채 비중 크죠? 그리고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한 12 정도 됩니다. 보험업종에서. 그리고 PER 높았고 PBR 낮았고 ROE 수익성 낮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손해보험 얘네도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아까 무슨 이슈가 있었죠? 좀 다른 이슈가 실손 보험료를 크게 올렸다. 그런 이슈 때문에 2020년 초부터 좀 많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저점 대비 86%가량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준비했던 수혜 업종, 보험업종, 은행업종 이런 수혜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많은 리포트를 찾아봤죠. 그 중에서도 최근이고 또 유익하고 좋은 리포트만 좀 골라봤는데요. 그 리포트를 혹시 보시고 싶으시다면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